그럼 다음 6번은 요거는 가장 중요한 임금인데요. 이 부분에서 어떤 걸 확인하면 될까요? 네, 임금을 시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를 결정하고 그 금액을 명시를 하셔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시간당 임금을 받을지, 일주일 일한 것에 대해 임금을 받을지, 한 달 동안 일한 것에 대해 임금을 받을지 결정하고 그 금액을 계약서에 쓰시면 됩니다. 단 중요한 것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주기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2달에 한 번 월급을 몰아주겠다. 이건 안 되는 것이죠.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발달장애인도 최저임금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재 최저임금 제도에선 노동부의 승인을 받으면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제외될 수가 있어서 이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으로는요,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의 20% 수준도 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 매우 안타까운데요. 다행히 장애인을 최저임금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여러 법안이 발의된 상태여서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터무니없는 낮은 임금을 제시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네, 안타깝게도 노동자에 대한 시급의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고민하고 결정할 사안이긴 합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무조건 수용을 하면 계속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낮은 임금을 제시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임금 부분에서 확인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이 있을까요? 네, 만약 상여금이 있다면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상여금이란 떡값이라고 부르는 명절에 주는 보너스처럼 월급 이외에 주는 돈을 말하고요. 임금은 또 언제 줄 건지, 그 다음에 지급 방법은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주는지 아니면 통장으로 입금하는지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임금 지급일이라든지 지급 방법이 안 쓰여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알아서 주겠지 하고 넘기면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말하는 성격이에요. 사장님, 월급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놓고 당당하게 물어보는 스타일인데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빈칸이 없는지 꼼꼼하게 근로계약서상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또 특히 쉬는 날이 몇 번인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일주일 동안 일을 한 근로자한테는 하루의 휴일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이게 주휴일이고요. 그리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 또한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일주일 중 하루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돈을 받고 쉬어야 하고요. 그에 더해서 한글날, 설날과 같은 빨간 날에도 임금을 받으면서 쉬어야 합니다. 또한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선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내용도 명시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연차는 1년에 몇 개나 쓸 수 있죠? 네, 임금을 받으며 쉴 수 있는 연차 유급 휴가의 경우 근무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무자라면 1개월에 하루씩 해서 1년이 되기 전까지 총 11일이 확보가 되어서 1년에 11일까지 쉴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요, 1년에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이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고요. 사용자는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어허. 그러면 이 4대 보험이라고 부르는 이 사회보험도 적용되는지 꼭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이 4대 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우리 근로자분들을 지켜주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 이 국민연금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이고요. 건강보험은 병원을 가려면 꼭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이 고용보험은요,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실업을 당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은 혹시라도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다쳤을 때 병원비나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근로계약서에 4대 보험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4대 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럼 사장님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봐야겠죠. 사장님, 4대 보험은 별도로 가입을 해주시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시거나 사회복지사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용을 다 확인했으면 사인하고 열심히 일하면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하고 증거로 사용하려면 근로계약서 복사본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 그렇군요. 만약에 법에 맞지 않은 조건으로 계약이 돼 있었다는 사실을 사인 후에 알았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제가 사인을 했으니까 꼭 지켜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근로계약서에 써도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어서 무효가 되고 주휴수당이 강제 적용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엔 근로계약의 체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근로계약의 조건들은 법 위반 사항이 아닌 이상 그대로 유효한 약정 사항이 되는 것이죠. 또한 사장님들에게 법으로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네. 간혹 이를 위반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약 예정의 금지입니다. 위약 예정의 금지. 듣기만 해도 어려운데 혹시 이게 뭘까요? 네, 쉽게 말하면 근로자가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일정한 위약금을 물게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지각을 하면 10만 원을 급여에서 차감할 거야 하는 그런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넣었다면 법 위반인 것이죠. 당연하죠. 네,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만 삭제할 수도 있고요. 이를 거부할 경우엔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 가까운 지방 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고하실 수가 있고요. 소송으로 가시겠다 하시면 직접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모두의 권리겠죠. 조금 어렵고 복잡해도 법과 제도를 공부하는 것이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계약 관계에서 상호 간 약정하는 사항을 명확히 약속하는 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신다 혹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불리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해당 사항에 대해 사장님께 당당하게 문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노무사님, 감사합니다.